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40년 넘게 내과 전문의로 일해온 김동수입니다. 올해 70세가 되었는데도 아직 건강하게 진료실을 지키고 있어요. 하하, 제 환자분들이 선생님이 저희보다 더 젊어 보인다고 농담하실 때가 있는데 사실 그 비결은 바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하는 습관 하나가 하루 건강을 좌우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지난 40년간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게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잘못된 아침 습관 때문에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특히 요즘 들어 더 심각해진 게 젊은 분들도 아침 습관 때문에 고혈압, 당뇨, 위장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70대인 제가 오히려 30, 40대 환자분들보다 혈압이 낮을 때가 있다니까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은 제가 평생 의사로 살면서 그리고 저 자신도 실천하며 깨달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아침 습관 5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5가지만 피해도 여러분의 건강 수명이 최소 10년은 늘어날 거라고 확신해요. 특히 마지막 5번째 습관은 정말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고 있는데 평생 건강을 좌우할 만큼 치명적입니다. 꼭 끝까지 보시길 바라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아침 습관은 바로 일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기입니다. 의사 선생님, 그게 뭐가 나빠요? 저는 아침마다 알람 소리와 함께 벌떡 일어나서 바로 세수하러 가는데요.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하, 사실 저도 젊을 때는 그랬거든요. 레지던트 시절에는 응급실 호출이 오면 1초 만에 벌떡 일어나서 뛰어갔으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이죠. 제가 기억하는 환자분 중에 김모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60대 초반에 건강해 보이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는데 나중에 자세히 물어보니 발병 직전 상황이 이랬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소에 아침 6시 알람에 맞춰 벌떡 일어나서 바로 화장실 가는 게 습관이었어요. 그날도 평상시처럼 일어났는데 갑자기 어지러우면서 쓰러졌어요. 바로 이겁니다. 일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것, 이게 왜 문제일까요?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혈압이 평소보다 10에서 20mHg 정도 낮아집니다. 심장도 천천히 뛰고 혈관도 이완된 상태예요. 그런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 때문에 혈액이 아래로 몰리면서 뇌로 가는 혈액량이 갑자기 줄어들어요. 그러면 우리 몸은 당황해서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켜 혈압을 올립니다. 젊을 때는 혈관이 탄력적이라서 이런 급격한 변화를 잘 견뎌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특히 40세 이후부터는 혈관 탄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은 정말 위험해요. 의학적으로 이를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부르는데 심한 경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까지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고혈압,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40% 이상이 새벽이나 아침 시간대에 발생해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바로 이런 잘못된 기상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일어나야 할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권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 눈을 뜨고 나서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누운 채로 1, 2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목을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으쓱으쓱하고 손목 발목을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서서히 활발해집니다. 둘째, 일어날 때는 천천히 단계별로 일어나세요. 먼저 몸을 옆으로 돌리고 팔로 지탱하면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보세요. 그리고 30초 정도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고작 2, 3분입니다.
이 2, 3분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고 뇌를 보호하는 시간이에요. 하루에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보다도 짧잖아요? 저는 70세가 된 지금도 이 습관을 유지하고 있어요. 덕분에 혈압도 120에 80 정도로 3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몸이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두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습관은 공복에 커피나 진한 차 마시기입니다. 아, 이건 저한테 직격탄이에요.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사실 저도 젊은 의사 시절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진한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거든요. 특히 밤샘 근무 다음 날에는 더더욱 그랬죠. 그런데 30대 중반부터 속이 자꾸 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내시경을 해보니 위험이 꽤 심한 상태였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죠. 아, 내가 매일 아침마다 위장을 공격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자는 동안 위장은 어떤 상태일까요? 거의 8에서 10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 즉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예요. 이때 위산 분비는 최소화되어 있고 위 점막도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카페인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급격하게 증가시킵니다. 빈 위장에 위산이 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아프지 않나요? 제가 진료하면서 만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박모 씨라는 40대 회사원이셨는데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선생님, 저는 술도 안 마시고 매운 것도 안 먹는데 왜 이런 병이 생겼을까요? 자세히 문진해 보니 이분은 15년째 아침마다 진한 블랙커피 2잔을 연달아 마시는 습관이 있었어요. 아침 식사는 거르고 말이죠. 박 씨, 매일 아침마다 빈 위장에 염산을 붓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커피뿐만 아니라 홍차, 녹차 같은 진한 차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티백을 오래 우려낸 진한 차는 카페인과 탄닌 성분이 위 점막을 자극해서 위염을 일으킬 수 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공복에 마시는 카페인이 탈수를 촉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잠자는 동안에도 호흡과 땀을 통해 수분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아침에는 이미 약간 탈수 상태인데 여기에 카페인까지 들어가면 탈수가 더 심해집니다. 탈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걸쭉해지고 심장이 더 빨리 뛰어야 해요. 혈압도 올라가고 심장에 부담이 됩니다. 특히 고령자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해요. 또 하나, 공복에 마시는 카페인은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요. 아침 공복 상태에서 카페인이 들어가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이게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려요. 그래서 아침에 커피만 마시고 나면 오전 중에 갑자기 기운이 빠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세요. 찬물 말고 미지근한 물이요. 찬물은 위장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탈수도 해결되고 위장도 서서히 깨어나면서 활동할 준비를 하게 돼요. 둘째, 커피나 차는 아침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나서 마시세요. 음식물이 위장에 있는 상태에서 마시면 위산의 직접적인 자극을 완화할 수 있어요. 셋째, 정 급하게 마셔야 한다면 우유나 두유를 조금 타서 마시세요. 단백질과 지방이 위 점막을 보호해 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 다음 아침 식사를 해요. 그리고 식사 후에 연한 커피 한 잔을 마시죠. 이렇게 바꾸고 나서 위장 트러블이 거의 없어졌어요. 선생님, 그럼 아침에 정신이 안 차릴 것 같은데요?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오히려 반대예요. 물을 마시고 가벼운 운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몸이 깨어나면서 더 상쾌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인위적인 카페인 자극보다 훨씬 건강하고 지속적인 각성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세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습관은 아침 식사 거르기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 만나면 선생님, 저는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못 먹어요.
또는 아침에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서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심지어는 아침을 안 먹으면 다이어트도 되고 일석이조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제가 4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만큼 건강에 나쁜 습관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부터는 더더욱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 뇌는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요. 다른 장기들은 지방도 쓸 수 있지만 뇌는 오직 포도당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는 동안, 특히 저녁 식사 후 10에서 12시간이 지나면 혈당이 상당히 낮아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 아침 식사까지 거르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에너지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상태로 인식해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해요. 이 호르몬이 간에서 저장된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데 이 과정에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분 중에 최모 씨라는 50대 직장인이 계셨어요. 이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요즘 오전만 되면 어지럽고 집중이 안 돼요. 회사에서 회의할 때도 머리가 멍해서 말이 잘 안 나와요. 혹시 치매 초기 증상 아닌가요? 검사를 해보니 특별한 이상은 없었어요. 그런데 생활 습관을 자세히 들어보니 이분은 3년째 아침 식사를 거르고 있었어요. 다이어트 때문에 시작했는데 습관이 된 거죠. 최 씨, 뇌가 굶주리고 있어요. 뇌에 연료가 없으니까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아침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집중력, 기억력, 문제 해결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차이는 더 벌어져요. 더 심각한 건 아침을 거르면 점심에 폭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굶주린 몸은 점심때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려고 해요. 그리고 급하게 많이 먹다 보니까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요.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당뇨병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실제로 아침 식사를 거르는 사람들의 당뇨병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0%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또 다른 문제는 담석증이에요. 담낭은 밤사이 농축된 담즙을 저장하고 있는데 아침 식사를 하면 이 담즙이 분비되면서 담낭이 비워져요. 그런데 아침을 거르면 담즙이 계속 농축된 상태로 있으면서 담석이 형성될 위험이 높아져요. 선생님, 그럼 아침에 뭘 먹어야 하나요? 시간도 없고 요리할 줄도 모르는데? 아침 식사는 거창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첫째, 단백질을 꼭 포함하세요. 달걀 하나, 두부 한 모, 요구르트 한 컵이면 충분해요. 단백질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시켜줘요. 둘째, 복합 탄수화물을 조금 드세요. 잡곡빵 한 조각, 고구마 반 개, 귀리 한 숟가락 같은 거요. 이런 복합 탄수화물은 천천히 소화되면서 뇌에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줘요. 셋째, 채소나 과일을 조금 추가하세요. 방울토마토 몇 개, 바나나 반 개, 사과 몇 조각이면 돼요.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식이섬유까지 보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달걀 스크램블에 방울토마토 몇 개 넣고 잡곡빵 한 조각이면 완벽한 아침 식사예요. 만드는데 5분도 안 걸려요. 아침에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요.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건 아침을 거르던 습관 때문에 위장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하세요. 바나나 반 개, 요구르트 한 컵으로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면 돼요. 2, 3주면 위장이 적응해요. 저는 70세가 된 지금도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7시에는 아침 식사를 해요. 달걀 2개로 스크램블을 만들고 토마토와 시금치를 넣어서 먹어요. 거기에 현미빵 한 조각하고 우유 한 잔. 이렇게 먹고 나면 오전 내내 머리가 맑고 집중력도 좋아요. 아침 식사 정말 중요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더욱 중요하죠. 여러분도 내일부터 꼭 실천해 보세요.
네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습관은 아침에 약부터 무심코 복용하기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약 먹지 말라고 하세요? 하고 놀라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런 게 아니에요. 약은 당연히 드셔야 하죠. 문제는 언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요즘 중년 이후 분들 대부분이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등을 복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심지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약부터 삼키는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혈압약부터 먹어요. 그래야 혈압이 안 올라간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사실 이게 큰 오해예요. 제가 기억하는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김모 씨라는 65세 남성분이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오셨어요. 위내시경을 해보니 위궤양이 심각한 상태였어요. 선생님, 저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세히 알아보니 이분은 15년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셨어요. 그것도 물 한 모금으로만 삼키고요. 매일 15년 동안 빈속에 약을 넣었으니 위장이 견딜 수 있겠어요? 대부분의 약물, 특히 혈압약과 당뇨약은 위장을 자극할 수 있어요. 공복에 복용하면 위산과 직접 만나면서 위 점막에 손상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아스피린 같은 약물은 더더욱 그래요. 또 다른 문제는 공복에 약을 복용하면 혈중 농도가 급격히 올라간다는 거예요. 혈압약을 공복에 먹으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지러움증, 실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당뇨약도 마찬가지예요. 공복에 복용하면 저혈당이 올 위험이 높아져요. 실제로 응급실에 저혈당으로 실려오는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이런 경우예요. 그럼 선생님, 언제 먹어야 하나요? 가장 좋은 건 가벼운 아침 식사 후 30분 뒤에 복용하는 거예요. 음식물이 위장에 있으면 약물의 자극을 완화해주고 흡수도 더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요. 특히 중요한 건 충분한 물과 함께 복용하는 거예요. 물 한 모금이 아니라 최소한 200ml, 즉 컵 한 잔 정도의 물과 함께 드세요. 이렇게 하면 약물이 식도나 위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빨리 장으로 이동해요. 하지만 모든 약이 식후에 복용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약은 공복에 복용해야 효과가 좋은 경우도 있어요. 갑상선 호르몬제 같은 약물이 그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담당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는 거예요. 각자의 상황과 복용하는 약물에 따라 복용법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약은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어요. 올바르게 복용하면 약이 되지만 잘못 복용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만나는 환자분들 중에 약물 때문에 위장 장애를 겪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대부분 잘못된 복용법 때문이에요.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여러 종류의 약을 동시에 복용할 때예요. 각각의 약물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특히 공복에 여러 약을 한꺼번에 복용하면 위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더 커져요.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권해드려요.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컵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 후에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세요. 그리고 식사 후 30분 뒤에 충분한 물과 함께 약을 복용하시라고요. 선생님, 그럼 혈압약은 언제 먹어야 효과적인가요? 자주 받는 질문인데 사실 혈압약은 하루 중 언제 먹어도 24시간 효과가 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올바른 방법으로 복용하는 거예요. 당뇨약의 경우에는 식사와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식전에 먹는 약, 식후에 먹는 약이 따로 있거든요. 이런 건 반드시 담당 의사의 지시를 따르셔야 해요. 제 경험상 약물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 중 80% 이상이 잘못된 복용법 때문이었어요. 특히 아침 공복 복용이 가장 큰 원인이었고요. 여러분, 약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소중한 도구예요. 하지만 올바르게 사용해야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내일부터는 꼭 식사 후에 충분한 물과 함께 복용하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TV나 스마트폰으로 뉴스 보기예요. 선생님, 그게 왜 나빠요? 아침에 뉴스 보는 게 상식 아닌가요? 하실 분들 많으실 텐데,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특히 요즘처럼 부정적인 뉴스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더더욱 그래요. 제가 왜 이 습관을 가장 치명적이라고 말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우리 뇌는 매우 특별한 상태에 있어요. 의학적으로 알파파 상태라고 하는데, 이때 우리 뇌는 외부 정보를 가장 잘 흡수하고 감정적으로도 가장 민감한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사고, 사건, 정치 갈등, 경제 위기 같은 부정적인 뉴스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뇌는 이를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대량 분비합니다. 코르티솔이 분비되면 심박수가 올라가고 혈압이 상승하고 혈당도 올라가요. 또한 면역 기능은 떨어지고 소화 기능도 억제됩니다. 이런 상태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몸에 해로울까요? 제가 기억하는 환자분 중에 정말 인상 깊었던 분이 계세요. 박모 씨라는 55세 공무원이셨는데 고혈압과 불안장애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선생님, 저는 약도 꼬박꼬박 먹고 운동도 하고 술, 담배도 안 하는데 왜 혈압이 계속 높고 불안해질까요? 생활 습관을 자세히 들어보니 이분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는 게 습관이었어요. 그것도 3, 40분씩 말이에요. 정치 뉴스, 사회 뉴스, 경제 뉴스까지 모든 걸 다 봤어요. 박 씨, 매일 아침마다 스트레스 호르몬을 잔뜩 분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약을 아무리 먹어도 혈압 조절이 어려워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아침에 부정적인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 하루 스트레스 지수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두세 배 높아요.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심혈관 질환,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더욱 조심해야 해요. 언론사들이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제목을 많이 쓰거든요. 대참사, 충격, 경악 같은 단어들이 제목에 가득해요. 이런 자극적인 단어들을 아침에 보면 우리 뇌는 실제로 위험에 처한 것처럼 반응해요. 진화적으로 우리 뇌는 위험 신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거든요. 더 심각한 건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예요. 아침에 강한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면서 생체 리듬이 깨져요. 그러면 밤에 잠들기도 어려워지고 다음 날 아침에도 개운하지 않은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럼 선생님, 뉴스를 아예 보지 말라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정보 습득은 중요하죠. 문제는 언제 보느냐입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래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창문을 열고 자연 햇빛을 쬐세요. 햇빛은 자연스럽게 각성을 도와주고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요. 둘째, 스마트폰 대신 심호흡을 5분 정도 해보세요. 코로 4초간 들이쉬고 4초간 참고 6초간 내뱉는 446 호흡법을 추천해요. 이렇게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마음이 편안해져요. 셋째,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면서 오늘 하루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났구나. 가족이 건강하구나. 날씨가 좋네. 이런 작은 것들이라도 좋아요. 넷째,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해보세요. 몸을 움직이면 엔도르핀이 분비되면서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져요. 뉴스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또는 출근길에 보셔도 충분해요. 그때는 이미 뇌가 완전히 깨어난 상태라서 정보를 더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는 요즘 아침 루틴이 이래요. 6시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베란다에서 3, 4분 정도 심호흡을 해요. 그리고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면서 어제 있었던 좋은 일들을 떠올려 봐요. 그 다음에 아침 식사를 하고 식사 후에야 간단히 뉴스를 확인해요. 이렇게 바꾸고 나서 확실히 달라졌어요. 하루 종일 마음이 더 평온하고 혈압도 더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무엇보다 매일 아침이 기대돼요.
박모 씨도 제 권유에 따라 아침 뉴스 보기를 중단하고 대신 산책을 시작했어요. 3개월 후에 혈압이 20mHg 정도 떨어졌고 불안감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아침은 하루의 첫 단추예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하루 종일 틀어져요. 하지만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면 하루가 완전히 달라져요. 특히 요즘같이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일수록 아침만큼은 평온하게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뉴스는 언제든 볼 수 있지만 아침의 평온함은 한 번 놓치면 하루 종일 되찾기 어려워요. 자, 지금까지 제가 70세 의사로서 그리고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아침 습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은 하루 건강이 시작점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20년 후 건강 수명을 좌우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습관 꼭 지켜보시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의 가족, 친구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아침 습관이 더 많은 분들에게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가 모여서 건강한 인생을 만든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다음에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